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여야의 강원도지사 선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지사는 출마 기자회견 직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영동권 중도보수 인사 지지 선언을 공개하며 새 결집에 나섰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14일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강원도를 특별하게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 4년은 도민의 삶을 특별하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역이라는 점을 앞세워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자만 팔던 강원도에서 첨단 미래 산업으로 완전히 산업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경쟁자인 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를 향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보냈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상호 후보는 지지세 결집에 속도를 내며 맞섰습니다. 우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중도보수 인사 지지 선언을 공개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정청래 당대표와 영동과 영서 지역을 오가며 민심을 훑었습니다. 오늘 이 지지 선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보수 인사들까지도 우상호가 강원도를 발전시킬 적임자다라고 반응을 해오고 계십니다. 야당이 제기한 강원 지역 연고 논쟁에 대해선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응수했습니다. 지금 도민들은 누가 더 강원도를 잘 아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강원도를 발전시킬 적임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힘있게 받아올 수 있는 힘도 있고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이날까지 시장군수 후보 18명 중 13명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결선 투표 지역 4곳을 제외한 14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강원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18곳 중 10곳의 여야 대진이 정해진 가운데 최종 대진표는 이르면 다음 주쯤 완성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강릉시장 선거전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의힘도 이제 예비 경선에 돌입하는데요. 본선 대진표가 어떻게 짜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릉시장 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중남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며 발빠르게 본선 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역대 강릉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첫 시장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하나가 되어 본선 승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 김중남,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현장 중심의 경청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국 시리즈 방식 경선을 도입하며 내부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권영렬, 심영섭, 최익순 예비후보 3명이 오는 17일과 18일 예비 경선을 통해 1위를 가리게 됩니다. 가장 확장성이 크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보수의 중심 가치를 지키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권영렬이라고 합니다. 심영섭이가 시장이 되면은 바로 다시 우리 2기의 보수를 정립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강릉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강릉에서 다시 한번 실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가장 참신한 후보는 최익순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현직 시장인 김홍규 후보와 예비 경선 1위가 오는 25일, 26일 본경선을 치러 공천을 확정합니다. 그동안 해온 일들을 멈춤없이 마무리되어 그 결실이 우리 강릉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강릉, 오직 시민을 위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달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책임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경선 일정 변경 등을 놓고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던 김동기 예비후보가 경선 방식에 반발하며 탈당했고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거취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무소속이 가세하는 3자 대결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강릉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론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물 부족 사태를 비롯해 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 산적한 지역 현안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강릉시장 선거가 강원도 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본선 대진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주권시대 원주를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주권시대 원주는 우선 정부의 타운홀 미팅이 국민주권의 상징이듯 원주시민주권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하기 위해 원주 투명행정 대시보드를 통해 예산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의 주인은 시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이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을 멈추고 4가지 주권을 시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구자열 예비후보는 또 아카데미 극장 철거는 참사라고 표현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한 달 전에 강원 정선 사북에서 광부들의 노동운동에 국가가 불법 고문과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는 내용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주 사북항쟁 46주년을 앞두고 피해 광부들과 유가족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고령 광부들은 국가의 사과를 호소했고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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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복을 입은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50여 년 전 산업전사의 차림은 그대로지만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이들은 1980년 정부와 회사의 무리한 석탄 증산 정책에 맞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운동에 나섰습여 그러나 당시 국가 권력은 고문과 불법 구금, 광부뿐 아니라 부녀자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탄압했습니다. 2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강제로 불법으로 영장도 없이 끌고 가서 끔찍한 고문을 하였고 강압 수사와 사건 왜곡 속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부들은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과 2024년 2차례에 걸쳐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이 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당사자에 그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북항쟁 당시 경찰 지프차에 깔려 장애를 얻은 고 원희로 광부에 따른 무너진 가족의 삶을 회상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학생들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사북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영화 1980 사북 단체 관람 이후 정부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문 피해자 윤병철 광부의 손자 사북고 2학년 안유빈 군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할아버지에게 더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 일부 학생들은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아 대통령실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거지만 또 정부의 이름을 잇는 현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이후 청와대 국민경청 비서관으로부터 답변도 전달됐습니다. 학생들의 편지를 잘 받았다. 그리고 또 이 사북항쟁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사북항쟁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희생자와 가족의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과 지역사회는 국가가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폭동이나 난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북 지역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명예회복을 해서. 오는 21일은 사북항쟁 46주년입니다. 국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과할지 사북 광부들의 시선은 이제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현장 대응은 강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원주시는 최근 공감형 SNS 콘텐츠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 남성이 테이블을 쓰러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말리는 공무원을 밀쳐내고 급기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냅니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60대 남성이 원주시청 민원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도소 수감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직접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지난 2월에도 원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곳 민원실에는 하루 평균 1,200명가량의 원주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폭언, 폭행 등에 대비해 이렇게 CCTV 녹화 그리고 개인 휴대용 영상 카메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악성 민원에 원주시는 색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원주시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공무원은 샌드백이 아니야! 공무원은 샌드백이 아니야! 펀치 펀치! SNS상에서 유행하는 호신술 영상을 패러디했는데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현장에서 악성 민원이나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좀 공무원들이 힘든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그런 사례들을 좀 풀어봐서요.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였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이 큽니다. 네, 지금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신술 밈 형식을 저희가 이제 사용해서 하나 쇼츠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시민들께서도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원주시는 그동안 다양한 패러디 콘텐츠를 제작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는 평가입니다. 향토기업인 삼양불당로를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를 비롯해 봄철 산불 위험 기간에는 불조심을 주제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도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작해왔습니다. 시정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창구도 있지만 원주시는 SNS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이 마침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강원도의 타당성 사전 평가를 통과하면서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예술인들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근화동 옛 기무부대 부지입니다. 이곳에 춘천시립미술관이 새로 들어섭니다. 국립미술관이 한 곳도 없던 춘천에 대규모 전시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춘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은 200여 명. 하지만 전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고 김차섭 화백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 기증이 이어졌지만 상설 전시는커녕 보관할 전용 수장고조차 없어 시립미술관 건립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30여 년 전 문을 연 춘천미술관은 공간이 비좁아 작품을 최대 40여 점밖에 걸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우리 그 작품들이 보관이 되고 또한 그 작품들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많은 예전의 작품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진부진했던 미술관 건립 사업이 지난 13일 강원도의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춘천시는 앞서 진행된 사전평가에서 2차례 고배를 마셨지만 미술관 등록 요건 등을 보완해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건물로 지어집니다. 상설전시실을 비롯해 수장고와 전문도서관, 교육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만 350억 원에 달해 강원도와 춘천시의 건립재원 분담 비율 조율이 관건입니다. 춘천시는 도비 지원 협의를 지방선거 후 마무리 짓고 하반기 중앙투자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립미술관은 올해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심사 통과 이후에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건축미를 구현하고 춘천시립미술관은 투자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30년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6.3 지방선거 강원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경선 지역 12곳 중 8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춘천은 정광열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했고 태백과 평창에서는 이상호 현 시장과 심재국 현 군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화천 최명수, 정선 최철규, 인제 엄윤순, 고성 박효동, 양양 김오열 예비후보가 각각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동해와 삼척, 횡성, 철원은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결선 투표는 1차 경선과 동일하게 책임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이며 결과는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앞서 원주, 양구, 홍천, 속초, 영월 등 5곳의 후보를 단수 추천했습니다. 최근 일선 마트 등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중심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주시는 종량제 봉투 공급 대행을 맡고 있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공급 제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선 마트에서는 장보기 후 쇼핑백 대신 주로 사용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20리터가 품절돼 10리터 2장으로 대체 판매되거나 아예 종량제 봉투가 없다는 안내문이 게시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말 이후 사재기 현상으로 주문 수량이 평상시 대비 250% 이상 급증하면서 수량 부족과 주문 업무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가장 사용량이 많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20리터에 한해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수요에 맞춰 생산을 확대하기보다 구매 수요가 정상화될 때까지 공급 수량 제한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공급 조절로 사재기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평소처럼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면 종량제 봉투는 절대 부족하지 않고 원료 수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으로 인한 사재기 대신 쓰레기 감량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